이 작은 촛불 하나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갔던 건 2016년 가을이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촛불. 대체 왜 촛불이죠? 미국이나 유럽에선 시위하면 보통 목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충돌도 일어나곤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저항한다고요? 이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그때 저는 영국의 한 작은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어, 이 사건 좀 다뤄봐. 한국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대.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당시 한국은 저에게 그다지 익숙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류, K-팝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받은 그 미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위가 한창이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은 너무 평온해 보였는데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엄청난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다고 보도하고 있었죠. 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고? 그런데도 충돌이나 폭력 사건은 없다고. 대체 그게 가능해? 현장에 나가기로 결심한 저는 카메라와 메모장을 챙겨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시위 현장들은 대부분 혼란스럽고 이협적인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광화문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엔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어요. 무대 위에선 누군가가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촛불 하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문득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LED 촛불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가 묻는 질문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물었죠.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말없이 광화문 광장을 가리켰어요.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기에는 촛불의 물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중년 부부,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 웃고 있는 청년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촛불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지만 모두가 함께 만들어 맨빛은 하늘을 밝힐 만큼 강렬했어요. 그날 저는 제 첫 번째 인터뷰를 만났습니다. 수지라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인 기자 맞죠? 제가 이곳 안내해 드릴게요. 수지는 정말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분노와 열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거리로 나왔죠.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이 시위가 단순히 부패를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광화문을 떠나려는 순간 수지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도 오실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 일이 단순한 시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대한 움직임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광화문을 뒤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 이건 단지 허황된 이상만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그 힘을 이해하게 될 사건들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너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만 경찰의 움직임과 뒤섞인 소문들은 점차 불안을 자아냈죠. 그날 저는 다시 수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광장으로 이끌며 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클레어,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왜 여기 모였는지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긴장감도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듯이요.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40대 중반의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초등학생처럼 보였는데 촛불을 든 손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잘못됐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가꿀 수 있다는 거요. 그의 말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이들도 흥겹게 촛불을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어 만난 사람은 6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수 만든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여기 나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했어요. 누구 하나 나서면 잡혀가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못했던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넘어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회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각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경찰 차량들이 광장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웅성거림이 퍼졌죠. 캡사이신을 뿌린데 누군가의 말이 퍼지자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촛불을 놓지 않았어요. 갑자기 경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됩니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러서지 않아요. 평화롭게 있을 거예요. 그녀는 단호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했습니다. 공중으로 뿌려진 분사액은 금세 매운 기운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물러났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듯 자극적이었고 군중은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작정 앞으로 나가 취재를 이어갔지만 곧 수지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캡사이신 분사로 인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을 드릴까요? 제가 물병을 건네자 그는 눈물을 흘리듯 물을 뿌렸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게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의 말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옳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져야 해요. 겨우 수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쉰 상태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그녀는 웃으면서도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물러난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다른 시민들과 모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임시기지 같았어요.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며 물과 약품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반드시 변할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어요.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아무리 큰 벽이라도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촛불 집회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연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수지와 함께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군중은 캡사이신으로 인해 흩어졌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촛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희망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와 단결력을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꾸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이야기였죠.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경험한 일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촛불을 들고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캡사이신 분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 집회의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긴장과 위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지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클레어, 우리 다시 모일 거예요. 다음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녀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다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집회의 평화로운 장면과 시민들이 느끼는 분노, 그리고 경찰의 강경 대응까지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담으려 노력했죠. 그러나 이 기사를 본 제 편집장은 생각보다 난색을 표했습니다. 클레어, 이건 너무 정치적이야. 우리는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매체가 아니잖아.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 기사를 반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기사를 무단으로 내보낸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제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수지와 광화문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는 건 옳지 않아. 결국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 기사를 독립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언론사 소속 기자였던 저는 이미 대규모 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도해야 했습니다. 기사를 올린 후 몇 시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기사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촛불 집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은 특히 한국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부를 변화시키려는 시민들의 모습이 놀랍다.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민주주의의 진정한 사례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문제에 끼어들 필요는 없다. 왜곡하지 말라는 반박도 있었죠. 그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었습니다. 당신 기사를 삭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충고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저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클레어, 당신 기사를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일부 기업과 권력자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어. 제 말을 들은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당신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제가 본 그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며칠 후
다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을 찾으며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해 놓았고 사람들이 해산될 것을 경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단단히 뭉쳐 있었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대 가까이에서 한 연설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촛불은 작은 빛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빛들이 모이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군중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사람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목이 메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내부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에 전할 만한 이야기라고요. 사람들의 연대와 용기, 그리고 평화로운 저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라 함께 그 광장에 섰던 사람으로서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저를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이 기사는 제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계 여러 매체에서 한국 촛불 집회를 분석하며 제 글을 인용했고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알리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광화문 광장에서 보았던 마지막 촛불의 밤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저는 군중 사이에서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7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아이는 피곤했는지 촛불을 든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가 여기 있으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그 장면은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어요. 그 작은 손에서 흔들리고 있는 촛불이야말로 이 광장에서 이뤄진 모든 노력의 상징 같았습니다. 그 촛불은 약해 보였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들이 모여 거대한 물결이 되었을 때 한 나라를 바꿔놓은 겁니다. 탄핵이 결정된 후 광화문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특히 수지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수지는 손을 맞잡은 친구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그녀의 얼굴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희생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죠. 축하해, 수지. 이건 너희 모두가 이뤄낸 거야. 그녀는 저를 끌어안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클레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더 많아요. 그 말은 단순한 환희의 순간에 멈춰 있지 않은 그녀의 결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이미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며 광화문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이제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곳에서 느껴졌던 에너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서 있던 시민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홀로 광장을 걷고 있었죠. 다 끝났는데도 이곳에 나오셨네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뤄낸 걸 기억하려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거죠. 그의 말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단순히 한 사람의 퇴진이나 한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떠날 때
저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이겨냈다. 하지만 이 불빛은 단순히 서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보았던 촛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촛불 집회에 대한 기사를 전 세계 주요 언론에 기고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저항이 만들어낸 변화, 촛불로 권력을 바꾸다. 제목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이 용기와 연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에 감명받았다. 저는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광화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촛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날의 촛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나섰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촛불을 든 어린아이와 그의 부모, 할머니와 대학생들, 각기 다른 세대가 하나의 목표로 뭉쳐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과물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원한 영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끝없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보았던 그 촛불은 제 경력을 넘어 제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날의 촛불을 떠올리며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촛불은 단순히 빛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두의 염원을 상징합니다. 촛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처음 광화문에 갔을 때 제가 품었던 질문은 이제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네, 촛불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